이정군 전 데일리언 편집국장님 모셨습니다. 이 국장님, 네. 민주당은 8월 2일 날 이제 전당대회를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떠난 당의 첫 리더십을 재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은 뭐 당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당 대표 아니겠어요? 물론 그렇죠. 뭐 최고위원도 김민석 이 총리 후보자가 빠졌으니까 한 명 보충을 하겠습니다만 네. 이번에는 2년짜리가 아니라 이 나머지 1년 네네. 자녀 기간 이 대통령이 안 하고 네. 물러난 자녀 임기 기간 1년 동안만 네. 하는 그런 리더십입니다만 그래도 아주 중요한 이 전대가 되지 않겠느냐. 특히 이 대통령이 떠난 첫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당의 자율성이라든가 독립성을 시험하는 무대도 될 수 있고 지방선거 공천 지방선거 공천을 예. 앞두고 있다면 예, 공천권이 있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딱 이각으로 압축이 된 모양이죠. 두 사람으로. 그렇죠. 더 나오겠다는 사람이 없긴 한데 지금 정청래와 그다음에 네. 박찬대 근데 또 한 축에서는 한준호가 나온다 이런 설도 있어요. 한준호를 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 대통령의 복심이 한준호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보더라도 이 대통령이 진짜 만약에 낙점을 하고 싶다고 하는 인사가 있다면 저는 박찬대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사실 묻힌 게 많아요. 네. 그거 나서서 이렇게 코에 묻은 거 이렇게 닦아주고 고찬대 아닙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당 대표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박찬대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가지고 당정 진짜 일체가 될 사람이고 이 정청래는 믿을 수가 조금 없는 사람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정청래가 이 개딸들로부터 이재명 지지자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은 뭐 MBN인가 그때 도지사 시절에 네네. 나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그 사람 싫어. 네네네. 그런 발언을 했어요. 예. 거기다가 아마 지난해죠. 이준규 상가 1심 무죄 판결 날 때도 차가 밀린다 해갖고 가다가 되돌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쌓여 있어요. 그렇죠. 또 쌓일 게 있어요. 지난번에 이재명이 후보로 나왔을 시절에 지난번 2022년 202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니 그때는 정말 종교계에 어떻게든 엎어져 갖고 무슨 사고 안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범어사가 무슨 봉이 김선달이다 뭐 그거 한다 그래갖고 아니 정치인의 말 한마디로 승려 대회를 연 건 그날이 그게 조계종이 다 뛰쳐나왔습니다. 그럼 사과하면 되잖아요. 아마 속이 끓었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근데 뻗댔어요, 또 가서.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끓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정청래는 사실 마음속으로 이재명이 알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정동영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자기 밑에 있었던 사람. 자기는 그래도 정동영의 오른팔처럼 이렇게 옆에 있는데 정통의 대표였어요.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 대표적인 그 정통 핵심 세력의 대표를 했죠. 그러니까 정청래한테 제일 먼저 정동영한테 제일 먼저 달려가서 대통령 만들어 드릴게요 한 사람이 정청래거든요. 엎어져 갖고 친노에서 빠져나와 갖고 근데 그때 재명 변호사라고 성남 저 끝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난 이재명 싫어하는 소리가 나는 이재명 옛날부터 알았는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정청래한테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소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박찬대가 2심이 실려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렇다고 박찬대를 공개적으로 밀었다가 만약 정청래한테 떨어져 버리면 이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에 아주 엄청난 타격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크래치가 쫙 나는 건. 그렇죠. 그런데 정청래가 이 개딸들한테 인기가 있어요. 네. 정말 그 입심이라든가 또 법사위원장 하면서 그냥 막 밀어붙인 거 이런 것들이 이 개딸들 강성 지지층한테는 박찬대가는 걔는 이재명의 아부에 갖고 안동 같은 출신이라 갖고 급작스럽게 출세한 사람이지 바닥부터 이렇게 긴 사람은
정청래뿐이잖아. 이런 분위기니까 참 골치 아픈 모양이에요. 그거 제가 조금 취재를 해봤는데요. 일부 개딸이 정청래를 옹호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정청래를 진짜 옹호하는 건 김어준이에요. 그러니까. 김어준이가 정봉주, 정청래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굉장히 지난번에 정봉주를 최고위원으로 밀었지만 이번엔 정청래를 어떻게든 밀어보겠다. 김어준도 사실 속셈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 속셈이 자기도 계속 그 무당질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 꽃이 어디 편을 든다 그러면 그 자기 속내잖아요. 그렇다고 여론조사 꽃이 계속 누가 민주당의 당 대표로 적합하냐 뭐 이러면. 지금 계속 정청래가 앞섭니다. 박찬대보다. 훨씬 앞서더구만요. 네네. 정청래가 41.0이고 박찬대는 24.4 아닙니까? 네네. 권리당은 이 투표에서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꽃에서 한대. 예예. 그래서 대놓고 지금 저 김어준을 밀잖아요. 이러자. 디스 인사이드 갤러리에서 이재명과 관련된 갤러리가 꽤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재명은 합니다부터 해서 이재명 갤러리 뭐 등등 가장 이재명과 관련된 그런 커뮤니티가 큰 커뮤니티에서 정청래를 견제하는 목소리가 또 커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 정청래가 되면 이건 또 다시 당을 정부를 흔들 거다. 정청래 욕심이 하늘을 찌른다부터 해서 정청래를 견제하는 목소리. 그래서 어저께인가요? 민주당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내부에서 김어준이 정청래를 밀고 이재명이 박찬대를 민다. 그러니까 박찬대가 돼야 된다. 이런 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속은 뻔한데 지난번 원내대표 때도 김병기 또 소영교 두 사람 다 양옆에 앉히고 두 사람 다 반드시 원내대표가 되세요 하고 딱 중립인 척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김병기 쪽에 마음이 있구만. 이게 그렇죠. 알 수가 있잖아. 그렇죠. 이번에도 지금 박찬대 쪽에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박찬대하고는 원내대표 또 권한대행 하면서 이번 대선을 사실상 두 사람이 투톱이 돼갖고 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정청래는 수석 최고위원을 했지만 네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박찬대가 돼야 하는데 만약에 정청래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당정 간에 불협화음이 삐끄덕거리는 소리가 적잖이 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 점이 이제 이재명으로서는 상당히 소가리를 하는 지점 아니겠어요? 네. 서영교와 정청래의 공통점은 뭐냐면 절제, 자제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딱 쥐어지면 그거를 그냥 휘두르기만 하지. 이번에 법사위원장 하는 거 안 봤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법사위원장 자리는 그렇게 속 시원할지 몰라도 여당 대표가 그렇게 한다? 이거 진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윤석열, 한동훈 사이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 한동훈 그래도 예측 가능했잖아요. 근데 이 정청래는 아시다시피 법사위원장 시절에도 어떻게 어느 쪽으로 예측 불허해요. 갈지 모르는 상황. 근데 정권 초기는 진짜 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청래계도 생기고 박찬대계도 일부 생긴 모양이에요. 당내에 벌써 이제 분파가 생기고. 네네. 그런데 정청래계 사람들 보니까 양문석, 장경태 등 뭐 다 참말로 꼭 유유상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모인다. 그래갖고 양문석 의원이 이분이 언제까지 큰 배지를 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선거법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이 정청래를 지금 일부 개딸들이 수박으로 몰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니 뭐 불가촉 천민이 있다고 들어봤지만 불가촉 정치인이 있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다. 법사위원장 정청래하고 이 대표 후보 정청래는 다른 사람이냐 이렇게 하면서 아주 반격에 나선 것 같아요. 그렇죠. 최선봉에 나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싫다. 이 발언이 일파만파 되자 양문석이 지금 개입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든 방어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더 크죠. 다른 사람이 모를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청래의 예측 불가능함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스피커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한술 더 뜨는. 거의 그런 그런 스피커 역할을 하는 양문석이 이야기를 하면 그만큼 이게 불안하다가 더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김어준이가 정청래 지지자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론조사 이 조사를 보면은 정청래와 박찬대, 정청래 28.2, 전체적으로 박찬대 16.5고 권리당원만을 조사하면은 41.0 대 24.4, 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히면은 45.6 대 27.2, 진보층으로 봐도 47.4 대 23.4, 중도층은 27.5 대 19.4. 어쨌든 정청래와 박찬대 간 이 여론조사 꽃조사로 보면은 한 20% 정도가 지금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꽤 차이가 지금 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는 느껴지는데 그렇죠. 지금 박찬대는 22일쯤 네.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아요. 정청래는 지난 15일에 부서위원장 사퇴하고 출마해버렸지 않습니까? 미리 나 출마한다라고 선언을 했고, 박찬대가 처음에는 안 나가려고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찌됐든 지금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을 했고 또 일정 정도의 어떤 이미지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당 대표를 하면 그 이미지가 그대로 또 굳어질 것 같다. 이렇게 그 보완하고 늘 섬기고 이런 이미지. 근데 내 정치를 하려면 조금 다른 어떤 좀 쉬었다가 나중에 뭐 중후반기에 큰일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뭐 측근으로부터 들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강권을 하고 있대요. 지금 나와야 된다. 뭐 해서 아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박찬대는 인천시장에도 좀 관심이 있는 것 같고 또 당내 일각에서는 박찬대의 캐리어가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키워져서 그렇지 당대표 할 그런 군번은 아니다. 네. 그 위에 지금 4선, 5선 다 당대표 할 만한 사람들도 많은데 이제 3선 아니냐. 네네. 이런 사람이 이 거대 여당의 당대표로서는 적절치 않다. 그런 의견도, 표현은 않지만 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모양이에요. 그런 걸 박찬대도 모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나 인천시장 나갈래 했는데 강권하는 사람은 아니 이번에 대표하고 그 다음에 6월이야 내년 6월이니까 대표 올라서 다 공천을 해야 하는데 나갈 수가 없죠. 나갈 수도 있어 하고 또 뭐 저기도 정청래도 서울시장이 관심인데 정청래 마음도 내가 대표로 공천 다 하고 해서 그 다음에 서울시장 나갈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들려와서 예전에 선배님 시절에는 절대 그게 없었잖아요. 정치문법에. 셀프 공천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셀프 공천의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적으로 셀프 공천으로 여기까지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아휴. 참. 어쨌든 정청래는 지난 대선 때도 호남 선대위원장을 맡아갖고 네. 호남에 가서 아주 그냥 쓸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네. 호남이 전체 권리당원 33.3%. 대주주잖아요. 대주주예요. 서울과 수도권이 39.7%. 그럼 이게 73%예요. 근데 서울 수도권에도 대다수가 호남 사람입니다. 출향민이에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또 아주 정치적 센스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호남에 자격은 뭐 연고도 없고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이 이번에 대선에 내려가서 그냥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대선 이 선거운동이 아니라 자기 전당대에 나가서 대표 선거운동을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출사표 던지고 난 다음에도 호남에 그렇게 많이 내려갔던 거예요. 뻑뻑하면.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호남에 완전히 자신의 어떤 이미지를 굳히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쪽 국민의힘에도 윤상현 의원이 맨날 호남에 가서 호남 당원들을 그렇게 챙긴다고 하는데 이번에 정청래 아주 독하게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실 이렇게 늘 허리 굽히고 있었다. 이제야말로 내가 정청래의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재명의 대통령 꿈은 이뤘다. 이제 정청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국민의힘이랄까 이쪽 입장에서 보면은 박찬대보다는 정청래가 되는 게 사고도 칠 가능성이 많고 땡큐다. 이재명과 이 불의밤을 빚을 가능성이 많아서 더 선호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듭니다.